정희님의 이 말은 이중 메시지인 거예요. 하세요. 데이트 하세요. 근데 하면 나 떠날 건데? 진짜 네 마음이 뭐야? 상대방은 되게 혼란스럽죠. 정희님이 영식님, 상철님의 선택을 받아서 2대1 데이트를 했죠. 그리고 나서 1대1 대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정희님이 영식님이 나와서 좋았는데 하필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나온 건가? 영식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정숙님과 영식님이 달리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희님이 눈물을 보이셨어요. 나한테 미안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질문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에요?를 물어보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나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이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정희님은 사실은 어떤 답변을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식님이 아니다.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으면 안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희님이 고민을 아예 안 하셨어요? 누구한테 갈지 말지?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진짜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용식님이 고민을 했죠, 사실. 이랬더니 정희님이 이제 침울해지시고 침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큰 사람은 정희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에게 가장 큰 1순위는 너야 영식님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정희님이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한 또 다른 질문을 하시게 되세요.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정숙님과 대화를 할 생각이신가요? 이 질문의 진짜 목적은 정보 확인이 아니다. 나 영식이는 정희뿐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이 대화 속에서 얻어서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을 잠재우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영식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한번 데이트 해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희님은 빈정이 확 상해버립니다. 정희님이 불안형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안형의 특징을 얘기를 해드리면 이 파트너, 상대방의 미세한 태도 변화나 거절 신호에 매우 예민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 용어로는 애착체계의 과잉 활성화라고 부르는데요. 영식님이 정숙님과도 다른 분과도 대화해보고 싶다라고 살짝 여지를 두자마자 정희님의 머릿속에는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위험하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다. 불안이 더 커지면서 영식님을 붙잡아 두기 위한, 애정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좋은 수를 못 두게 되는 거죠. 이제는 너다라는 답을 듣고 싶은데 그 대답이 안 나왔어. 그랬을 때 이 정희님이 급격한 기분 저하를 보이시고 답을 유도하는 압박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상철님이랑 얘기할 때는 앞으로 기대되고 재밌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식님이랑 얘기하니까 갑자기 답답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상철님이라는 어떤 다른 대상과 영식님을 비교하는, 그러니까 약간 수동 공격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두 사람을 자꾸 두는 거야? 이렇게 바로 공격을 하면은 상대방이 떠날 수도 있고, 직접적 공격은 못하고 돌려서 이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뭐 침묵과 같은 방식을 쓸 수도 있고 비교와 같은 방식을 쓸 수도 있고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방식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대화를 할 때 좋은 방식은 내가 뭘 원하는가, 내가 어떠한 감정인가 그것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대화가 굉장히 깔끔해지고 명확해져요. 그런데 정희님은 내가 영식님한테 뭘 원해요? 영식님이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 너의 마음이 뭐야? 너의 의중이 뭐야? 그걸 파악하는 데만 급급하고 내 마음은 이렇게 감추고 계십니다. 약간의 이제 방어 기제 같은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대화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방식은 그냥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는요,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싸움의 상황에서 이 데이트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
내가 뭔가 죄인이 된 것 같아. 이 사람의 눈치를 계속 보게 돼. 그리고 나를 이렇게 쪼여와. 이러면 미래가 기대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데이트가 재밌고 즐겁고 설레야지 다음이 기대되면서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이랑 만나면 되게 즐겁겠구나. 나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뭐 둘이 사귀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영식님이 미안해하고 죄송해야 할 상황은 아닌데 자꾸 내가 그런 느낌처럼 가면은 영식님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피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 후에 인터뷰에서 정희님이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모습이 답답했던 것 같다. 그래서 마냥 유쾌하지는 않았다. 당연히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긴가민가 하는 모습을 보면 짜증나죠. 서운하죠.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삐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할 때 내 마음은 인정하되 현명하게 행동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영식님도 정희님한테 호감이 많이 있었으니까 정희님이 조금만 더 잘 대화를 하시면 최종 커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공용 숙소에 있다가 정희님이 영식님한테 우리도 나갔다 올까요? 하면서 대화 신청을 해서 두 번째 대화가 있게 됩니다. 정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 영식님이 정숙님과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니까 오히려 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엄청 확고한 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식님은 되게 안정형 같기는 하세요. 약간 상담사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은 뭐예요? 제가 데이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희님의 욕구를 읽어서 영식님이 읽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희님이 아니요,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면 인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요,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닥쳐봐야 알 것 같아요. 만약에 데이트를 갔어. 나 하나만으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면 저는 그냥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까요? 했는데 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들면은 나 정리할 거예요 라고 약간 협박을 뒤에 또 붙이는 거잖아요. 너가 내 마음을 알아서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정희님의 이 말은 이중 메시지인 거예요. 하세요. 데이트 하세요. 근데 하면 나 떠날 건데? 진짜 네 마음이 뭐야? 상대방은 되게 혼란스럽죠. 그리고 이제 영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오늘 정숙님을 선택했으면 정희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대화가 재개가 되는데 영식님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정희님의 욕구를 정확하게 읽어서 요청을 하죠. 내가 정숙님이랑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나한테 요청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는 판을 깔아주면은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영식님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물어본단 말이죠. 상대방의 기회까지 뺏어가는 거는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뺏었다고 해도 길게 가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얘기해보고 결정을 확실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얘기해보고 전지 정숙님인지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정말 생각이 있으면 영식님을 계속 괴롭히면 안 되고 탁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방에서 막 나의 가슴을 치던 어떻게 하든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 건데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그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영식님도 자꾸 실제 네 마음이 뭐냐를 묻게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상철님은 이성적인 호감이 커질 여지는 없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정희님이 한 명은 긴가민가 하고 이 영식님 말하는 거죠. 한 명은 무조건 너야 라고 한다면 상철님에 대한 마음이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 마음은 상대방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뭐예요? 네가 잘해야지. 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 딴 데로 넘어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돌려서 표현을 하는 방식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식님을 자극해서 나한테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질투 유발하는 작전이기도 하고 한데요. 필요할 때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희님은 영식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부여를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과도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되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의미부여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의미부여를 크게 할수록 나만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나의 모습들이 상대방에게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영식님이 정숙님이랑 데이트를 갔어. 그러면 나 하나만으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거는 과도한 의미부여죠. 저 사람도 알아보고 싶구나, 아직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 하나로 충족이 안 되나? 지금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조금 과잉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런 해석을 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다운되고. 그럼 다운된 상태로 영식님이랑 계속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럴수록 영식님은 멀어지게 된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연애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